안녕하세요, 모습입니다. 18억 계좌가 485만원 밖에 남지 않았다. 루나 투자자 패닉. 영국의 유튜버이자 래퍼인 KSIJJ 올라툰지가 루나 코인 급락으로 36억 원대 손실을 봅니다. 현재 전세계 이슈가 된 가상화폐 루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루나와 테라는 테라폼랩스라는 한국 국적의 권도영 대표와 팀원을 설립한 신현성 공동 창업자가 20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창업하게 됩니다. 테라 블록체인에서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발행한 뒤 해외 거래소에 상장해 이른바 K코인의 대표 주자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2019년 5월 8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글로벌 블록체인 루나를 단독 상장하고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테라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결제 프로젝트로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추구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9년 메인넷 콜럼버스를 정식 론칭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테라의 블록체인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는 2019년 상반기 국내 소셜 커머스 플랫폼 티몬에 적용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테라 얼라이언스에 속하는 배달의 민족, 야놀자, 글로벌 쇼핑 플랫폼 Q10, 동남아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 캐러셀, 베트남 티키 등에 적용이 됩니다. 가입된 플랫폼들의 연 거래액은 250억 달러, 28조 원에 달하고 사용자 규모는 4,500만 명에 달합니다. 테라 메인넷은 수요에 따라 가상 화폐 공급량이 변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10억 개 발행으로 시작하는 테라 생태계 마이닝 토큰 루나가 통용됩니다. 루나는 테라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담보 역할을 하는데요. 테라는 디파이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미국 달러화와 1대1로 가치 연동이 목표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루나가 테라 블록체인 내 주요 토큰으로 루나는 테라 발행 및 가치 안정화 과정을 비롯해 네트워크 수수료 지불 혹은 거버넌스 투표 과정에 쓰입니다. 2021년 12월 루나 시가총액은 코인 마켓캡 순위 9위로 올라섰는데요. 루나 가격이 상승하면서 테라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디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됩니다. 디파이란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2019년 신영성 테라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것은 테라와 루나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이다. 여러 코인에 따라 가치가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타 코인과 달리 테라의 가치는 유지된다. 수요가 많을 때는 각각의 통화량을 늘리고 반대일 때는 이를 축소시킨다.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하면서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인 것이다. 기존 암호화폐 시스템에는 이들이 거래되면서 수요에 따라 가격이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탄력적으로 통화량을 운영하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제와 비슷한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신 대표는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는데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면 코인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배분되는 것일까요? 설명에 따르면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소정의 수수료를 과금하는데 이것이 루나 홀더에게 리워드 형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루나의 역할은 테라의 결제를 인증해주는 것이며 인증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권한을 가지려면 이를 획득
해야 합니다. 완전한 결제 인증에 대한 대가인 셈입니다. 시장 가치가 축소되고 있을 때는 루나를 일시적으로 추가 발행한 다음 그 가치로 테라를 사들여 소각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차이점 중 하나로, 신 대표는 보편화된 크립토가 생기려면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을 구매해 이를 암호화폐로 쓰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렇게 하면 현금보다 못한 현금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우리는 앱이나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고 생활하는데 굳이 암호화폐로 만들어 거래할 필요가 없죠. 많은 암호화폐 개발자는 만들면 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객에게 분명한 메리트가 있어야 움직이는데 그 허들이 생각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제할 때마다 5에서 10%를 계속 할인해 주지 않으면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가정하고 만들었어요. 테라가 탄탄한 이유는 시장 침투 전략이 없는 타 프로젝트와 달리 실제 운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얼라이언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플랫폼이라도 동참하고 싶게 만드는 단추가 될 것이라고요. 그들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것,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고 할인과 결제 서비스 등으로 모은 사용자를 바탕으로 송금, 해외 환전, 대출 등 금융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21년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법원에 테라 폼랩스 권도영 CEO를 소환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앞서 권도영 CEO는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암호화폐 산업행사에서 SEC로부터 소환장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법 절차에 관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해 침해를 받았다며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다시 SEC가 권 대표를 상대로 서면 및 증언 조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원 명령 요청을 하고 나서는데요. 권 대표가 테라 폼랩스가 등록하지 않고 증권 상품 판매나 제한을 했는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집중 조사하려는 부분은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공개기업 주가를 따르는 합성자산 플랫폼인 미러 프로토콜이었는데요. 미러 프로토콜은 테라 블록체인에서 발생된 테라를 담보로 맡기고 넷플릭스, 테슬라, 애플과 같은 회사 주가를 따르는 합성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SEC는 테라 폼랩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테라 폼랩스가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니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대중매체에서는 SEC 등 규제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테라의 프로젝트들도 주목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라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합성자산이 SEC의 규제를 우회한 미등록 증권이라는 논란이 업계에 널리 퍼지면서 테라는 지난해 미러 프로토콜을 출시했고 여기서 합성자산을 발행했잖아요. 이용자는 이 프로토콜에 따라 생태계에서 테라 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주식명에 영어 M자를 붙여서 만든 M 넷플릭스, M 테슬라, M 애플 등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빅테크들의 주가를 추정하기 때문에
증권성이 인정되는데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 미래에 담보된 가상자산은 16억 5천만 달러로 약 2조 원에 달했습니다. 증권금융수사에 정통한 한국의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미국 주식 가격을 추정한다면 그것이 가상자산이든 무엇이든 증권성이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블록체인에서 발행되고 투자된다고 해서 SEC 규제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한국 거래소에 상장됐다면 한국 수사기관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테라의 합성자산은 한국 거래소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증권성이 있는 모든 플랫폼은 증권법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주식 토큰을 출시했다가 각국 금융당국이 경고하고 나서자 2021년 7월 달에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랬던 테라 루나에게 2022년 4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코팍스에 이어 빗썸, 지닥도 루나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데요. 달러, 테라, 루나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이 시장의 1등 코인 비트코인 폭락을 부르면서 시장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테라를 루나가 떠받치는 구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는데요. 테라는 1달러를 가지고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테라, 1달러의 공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나의 물량을 조정합니다. 테라의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자는 테라 폼랩스에 테라를 예치한 후 1달러의 루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최대 20%의 이자를 받는데요. 이처럼 유통량을 조절하며 테라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루나 폭락이 자산성 유지에 실패한 사례라고 분석하면서 달러, 테라, 루나로 이어지는 가치 사슬의 전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을 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는 테라와 루나의 가격 유지를 위한 지급 준비금으로 약 13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있었는데요. 가격 방어를 위해 비트코인을 푸는 방식입니다. 최근 미 연준의 긴축 행보와 기준금리 인상 등 유동성이 줄어들며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을 반복하고 있다 보니 비트코인을 풀어도 루나의 가격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업계 전문가 A씨는 페이스북, 리브라나 텔레그램의 그램 등 다른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계획도 SEC에 모두 불허 중인데 지급 준비금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하냐며 기초 자산으로 루나의 자산성 유지가 사업 모델 설계 당시부터 고려가 안되고 엉성하게 짜여 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취약성을 폭락 유발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투자자가 테라를 예치하면 약 20%에 달하는 이자를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것이 무모한 대출이 가능한 구조로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비견되는 이유도 마치 파생상품처럼 소규모의 원자본을 가지고 파생상품으로 무제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루나 사태에 폰지 사기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이 테라 매도에 나서자 루나 가격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테라의 가치가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앵커 프로토콜로부터 대규모 인출을 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는 소위 폰지 사기라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전통 금융에 이제 복속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권도영 대표는
사태 진정을 위해 15억 달러 구제 금융 조달에 나서고 구제 금융의 대가로 가혹한 조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만큼 메인넷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클레이튼의 대항마로 꼽혔던 테라가 네트워크 메인넷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섣불리 시장에서 이탈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통 금융 차원에서 메인넷을 구축하는 게 현재 쉽지 않고 속도, 확장성, 수수료를 모두 갖춘 것이 흔하지 않아서 솔라나에도 보안 문제가 있고 이더리움에도 고질적인 속도,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또한 이제 강화될 것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스테이블 코인을 각각 증권과 파생 상품으로 간주해 규제할 수 있다는 이제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루나 코인 투자자들은 루나를 개발한 테라 폼랩스 경영진의 처벌을 목표로 현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피해자 모임 개설 닷새 만에 1,5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5월 26일까지 테라 폼랩스 대표 처벌을 위한 진정서를 모으고 있고 다음주 권도영 신영성 코인 사기 사건 고발장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초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서 싱가포르 투자자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는 싱가포르에만 최소 1000명이 루나 사기로 인해 돈을 잃었다. 그는 루나는 폰지 사기라고 칭하며 권 대표가 아직 억만장자인 걸로 알고 있다. 그는 최소한 루나로 인해 번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테라 루나 사태로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루나 사태의 가상자산 평가 경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 쟁글이라는 회사가 독점으로 가상자산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특화된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신용평가사들이 추가로 등장해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편 테라 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팀원 이사회 의장은 테라와 결별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달리 테라 폼랩스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의장은 루나 테라 폭락 사태 직후 2020년 테라 경영에서 물러났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는데 이 해명도 거짓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테라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해온 권 대표와 신 의장은 여전히 특별한 협력 관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 의장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차이를 운영하는 차이 홀드코 그룹 싱가포르 법인인 차이페이 홀딩스라는 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주요 주주의 권 대표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2019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차이페이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신 의장으로 전체 주식의 51.2%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게 권 대표라고 합니다. 지분율 22.4%를 보유하고 있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권도영 씨가 루나 2.0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치 연동 코인 테라 프로젝트가 실패한 기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전을 추진하는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과반수가 찬성하면 기존 루나는 루나 클래식이 되고 새로운 코인이 루나가 됩니다. 현재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고 있어서 이대로라면 새 프로젝트 출범이 유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거버넌스 제안은 25일 마감되며 현재 찬성표의 비중이 8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이번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주요 가상화폐가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앞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 테라 루나 코인이 가져온 파장이 어떤 일로 번질지 모르겠지만 피해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새로운 루나 탄생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제 의견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